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연이 인사드립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잡념이 많이 들고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돼서 힘드신가요?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겪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갑니다. 그렇게 변화, 발전을 하는데 보통 때는 좀 작은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뭔가 큰 변화, 큰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연애를 해왔던 사람과 결혼을 할 때가 오기도 하고 또 함께 하고 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오고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도 오고 또는 하던 일,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할 때도 오고요. 그 변화의 양상은 참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올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오고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운전석에 앉아서 변화를 주도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영상으로서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상, 신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때 신호 혹은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역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아침에 하루 힘든 거 아니고요. 며칠간에 걸쳐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하루를 생활하는 중에 몸이 계속 무겁거나 기운이 없어요. 맛있는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몸에 무슨 무거운 솜덩어리를 지고 다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 번째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앞에 말한 것들을 방치하고 오래 계속되면 나타나는데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어디가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잠깐 오늘 뭔가 신경 써서 머리 아픈 거 말고 그냥 계속해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딘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나 조정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 마음에는 어떻게 신호가 찾아오는지 알아볼까요? 역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무언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무엇을 해도 신이 안 나고 건조해져요. 그냥 다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재밌게 봤던 코미디를 봐도 그냥 그저 그렇고 남이 웃는 걸 봐도 저 사람은 저거 왜 웃지? 나는 안 웃기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상 3번째, 앞에 말한 것들이 좀 더 심해지면요.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슬픔이 들고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사는 걸까?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증상 3번째, 마지막 영역으로서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볼게요. 이것도 역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요. 이전에는 참 좋아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좋아했던 마음, 존경했던 마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관계에 있어서 또 나타난 두 번째 증상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예전에는 동료들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관심 있게 들리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속을 잘 공유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역시 좀 더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거나 관계가 나빠지기까지 하죠. 앞에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잘 다루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증상 혹은 신호들을 알아봤어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것이 한두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그 이상을 계속 지속될 때, 그럴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우리가 운전을 해 가는데 녹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가 있잖아요. 노란색 신호가 오면 멈출 준비를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빨간색 신호가 오면 멈춰라 이런 신호인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호와 증상이 올 때는요, 그냥 신호와 증상에 불과해요. 그것을 싫어, 변화하는 거 무서워 이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지금 오네? 무엇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신호가 온 것을 무시하지 않고 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자문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함으로써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개의 질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전달하기 기억해 주세요.